그러면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상당히 중요하죠. 네.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필요한 게 재원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국에 10,000개의 조직에다가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케어를 하고 회복을 시키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게 사실은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게 제일 핵심이죠. 그런데 이 재원 국가에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국가에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복지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가지만은 가난한 빈곤계층을 정상적인 삶으로 돌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구조를 만드는 데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을 못한다고. 네. 그렇지만 저는 이 재단을 설립을 할 때 이 빈곤계층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10,000원씩, 우리 국민 모두가 10,000원씩 모금을 한다면은 1년이면은 6조 원이라는 돈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대로 해서 시작을 했죠. 근데 제가 이 재단 설립을 해서 그 많은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1년간 해봤더니 불가능해요. 네. 많은 기부 받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안 됩니다. 네.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은 기부 더 어렵다라는 걸 그때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는 모금을 통해서 빈곤계층을 회복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발상이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잘 모르니까 10,000원씩 기부를 통해서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1년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모금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빈곤계층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재원 마련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이 모금을 통해서 생성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 빈곤계층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은 이 재원은 이 수혜자들을 돕는데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나와야 돼요. 끊임없이 나오는 이 재원이 아니면은 이 어려운 사람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끊임없이 계속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얻은 게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자동으로 돈 나오는 구조를 만들지 않고서는 절대 이게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자동으로 돈이 나올 수 있도록 모금을 해라? 모금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이 뭐냐?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돈을 쓸 때마다 기부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돈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 결제할 때 기부해라? 기부하겠습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죠. 그래서 생각한 게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자동으로 돈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17년 전에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돈을 결제하는 구조를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살 때 보니까 신용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해요. 신용카드를 가지고. 그러면 저 신용카드로 물건 살 때 결제할 때마다 기부금을 떼온다 그러면은 이거 되겠는데, 근데 신용카드 썼는데 기부금 떼오라면 줄 일이 만무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카드 쓸 때 돈을 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봤더니, 아니 우리 소비자가 카드를 쓸 때마다 돈을 떼가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그게 어디냐니까 카드사에서 소비자가 결제할 때마다 가맹점에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떼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드사가 수수료를 그냥 고정적으로 받아가니까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어차피 돈을 쓸 때마다 기부금을 가지고 와야 되니 그럼 저 카드 쓸 때 나가는 저 수수료 중에서
일부를 가져온다면은 이거야말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카드사의 수수료 중에 일부로 가져오는 이 방법을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 회원들이 지금 잘 사용하고 수수료가 나오는 데에서 기부해라고 수수료 좀 내놓으라고 했을 때 내놓을 거냐라고 봤더니 내놓을 카드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사회 카드사의 구조를 보니까 카드사는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뭐가 있으면 회원이 많아야 돼. 근데 회원을 많이 유치하려고 17년 전에 보니까 카드사들이 설계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가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원 유치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그 회원 유치가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착안을 낸 게 카드사들에게 제안서를 제가 넣습니다. 요즘 시대에 소비자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해서 카드 회원이 카드사를 옮긴다든가 쉽게 가입한다든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어떤 카드를 만드냐면은 의미가 부여된 카드를 만들어라.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소비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을 자동으로 도울 수 있는 기부천사 카드 같은 걸 만들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각 카드사들에게 제안을 했더니 그 중에 한 카드사가 오케이를 낸 거예요. 야, 이 아이디어 너무 좋다. 이 카드사들은 회원만 많이 유치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기부천사 카드 이거 너무 의미가 좋다. 그렇게 해서 저희 재단하고 MOU 체결을 맺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기부천사 카드라는 걸 그 카드사하고 제휴를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카드사에서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서 마케팅을 했는데 3개월 만에 3만 명이 넘는 회원이 등록을 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냥 등록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카드사에서는 매월 25일만 되면은 그 카드 매출 금액의 0.2%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금액의 0.2%가 매월 25일만 되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굳이 제가 10,000원을 기부해라, 20,000원을 기부해라 안 해도 매월 25일만 되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재원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10,000원씩 기부를 받지 않아도 우리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만 잘 내면은 자동으로 기금을 생성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제가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됐다. 물론 이 카드의 0.2%의 구조가 대한민국 빈곤계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저한테 다가온 거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뭐냐면은 된다는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다음에 두 번째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두 번째 아이디어는 1년에 1,000억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성공을 해요. 1,000억의 재원을 마련하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25평 사무실에 있던 걸 제가 100평 사무실 규모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사회적 기업 지정도 받고 노숙자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확산을 해나가고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되는데 이건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것도 재원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역시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돈이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막 키워 나오고 막 저는 사회복지를 모르니까 그 당시에 의욕만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한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우리 재단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만들어 놓고 복지를 위해서 제가 각 분야별로 다 사업을 했습니다. 안 해본 사업에서 희귀난치병 돕는 사업, 청소년 아이들 인성교육 사업, 뭐 노숙자 지원 사업, 어르신들 지원 사업, 하여튼 뭐 하다못해 국군위문공연서부터 우리 사회에 복지가 필요한 모든 분야는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 시점에. 왜냐하면 이걸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내가 무언지를 분명히 알아야 이분들을 도울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 일에 매진을 하고, 이 1,000억의 재원이 들어오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재원이 들어오는 구조라, 이 재원이 들어오는 구조는 실무자한테 맡기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실무자 둘에게 맡긴 게 실패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너무나 쉽게 돈이 들어오는 이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 실무자 둘이 그냥 어느 날 그냥 싸들고 나가버려가지고 저희 재단 이름 팔아가지고 그냥 개인 영리 목적으로 하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저희는 이 1,000억의 재원 마련해서 잘 올라가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를 하면서 제가 그냥 그 100평이 넘는 사무실에 있다가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결국에 쫓겨나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제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아이디어는 1년에 5천억 재원을 마련하는 아이디어를 또 냅니다. 근데 이 5천억 재원이 처음에 또 잘 되어갔어요. 근데 이것도 또 실패를 합니다. 왜냐면은 모방하는 동종 업체들이 막 생겨나고, 그래서 이 동종 업체에서 모방하니까 결국에 또 일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쭉 했는데, 저희가 5천억까지의 재원을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 구조까지 제가 만들었지만 결국에 재원에 만드는데 실패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는 재정이 없습니다. 재정이 없고, 실질적으로 뭐 후원자들, 저는 애초에 17년 전부터 만 원씩 기부받는 후원자 유치하려고는 제가 아예 노력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후원받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오로지 재단의 재원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런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나오는 재원이 없으면 무조건 안 된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2018년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새로운 아이디어는 1년에 조 단위 이상의 재원이 나오는 우리 생활 속에 돈을 본 겁니다. 우리 국민들 생활 속에서만 나오는 재원이에요. 이게 매년 1년에 1조 원 이상의 재원이 나왔다가 소멸되는 논이 있습니다. 나오면은 소멸이 돼요. 매년 나왔다가 소멸되는 이 재원을 본 겁니다. 야, 저 재원을 복지기금으로 끌어올 수만 있다면은 이거야말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지속적인 물줄기가 되는데, 저걸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놓고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진행했더니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자동으로, 이거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동으로. 왜? 우리 국민들 생활 속에서 조 단위가 넘는 돈이 소멸되는 이 재원을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었으니, 이거는 재원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이 구조를 만들고 나서 이제 됐다.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 재단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느냐?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매년 자동으로 나오는 이 재원을 저희가 기부로 연결시켜서 복제를 할 수 있도록. 그건 우리 국민들이 뭐 기부하고 이런 내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나왔다가 소멸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연결을 시켰더니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기금은 1년에 1조 원 이상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기금 확보의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럼 이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1만 개의 조직이 다 되었을 때 이 재원은 풀어넣는 구조로 하겠다라고까지 정리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복지기금은 그렇게 마련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